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정갑 본부장님, 그리고 정강훈 대표님, 또 최인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작년 유병헌 사태부터 이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부패가 아주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이 부패의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완종이 자살한 이후에 성완종이 은행으로부터 1조 5천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또 베트남에 1조 2천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빼돌렸는지 결국 그걸 지키려고 박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 몇 명을 불고 자살한 것 다 이렇게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부패 척결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이 정치권의 부패에 대해서 이 척결을 하자 이러면 언론이 싫어해서 요즘 제가 그 언론의 탄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오늘도 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지난 5월 19일 새벽에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뒤늦게 알고 여당 지도부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채 12시를 넘겨서 국회가 차수를 다시 바꿔가지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가 급하다고 지금 개정한 공무원 연금 계획안이 제대로 된 개정입니까?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그거 해봤자 6년 연기되는 겁니다.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 그게 누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걸 번개불에 콩고아 먹듯이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날 새벽에 국회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척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해서 직접적으로 부패 척결을 지휘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야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겠다.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이야기하면서 고강도의 정치개혁이라고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 부패 척결이 정치개혁이냐? 저는 유병헌 때 유병헌으로부터 골프채와 뇌물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다. 그래서 유병헌같이 저런 부패한 탐욕적인 사이비 교주에게 유병헌의 부채를 갖다가 수천억을 탕감시켜주고 또 은행에서 수천억을 대출해주고 유병헌이 알짜배기 사업을 다시 그대로 가져가서 독점 운항을 제주 인천 간에 해왔다. 그런 탐욕적인 경영을 방치한 데는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제보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으면요, 그 뿌리를 캐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아들이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적반하장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매를 든다 소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났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정적이고 옹호하고 심지어 힘센 사람이 죽고 나면 공소권 없음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덮어버립니다. 자, 성완종이 죽었다고 성완종 회사의 배임 횡령 탈세, 베트남으로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찾지 말아야 됩니까? 은행 돈인데요. 지금 성완종은 1조 원쯤 사고 내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성완종이 죽고 나면 그 1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한 예고 기금에서 떼가지고 배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물며 성완종 같은 사람이 자살해도 성완종이 빼돌린 돈은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내고 남은 가족들도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요,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중에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됐다면, 대통령이 자살했다면 적어도 역사적으로 그 흔적을 철저하게 남겨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법적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가석방을 시켜주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배짱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벌할 자신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말든지, 수사를 시작했으면 자살을 했든 안 했든 장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사를 해서 거기에 연관된 가족 측근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서 제대로 처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가석방을 시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YS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억지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다가 법정에 세워서 수천억의 추징금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아까 자세한 내역은 640만 불과 다시 13억에 대해서는 우리 최인식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640만 불하고 13억 때문에 13억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고 640만 불 때문에 자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있는 기업인 640만 불에 전부 연관이 된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이라고 있죠. 베트남에 사업 크게 벌인 분요. 자,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도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500만 불이 필요하다. 뭐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또 100만 불이 필요하다. 혹은 또 박연차 회장이 언제든지 갖다 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박연차 회장이 무슨 한국의 재벌 기업입니까? 그 회사 크지만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닙니다.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이 500만 불 하면 뚝딱 500만 불 나오고 100만 불 하면 100만 불 나오고 40만 불 하면 40만 불이 나옵니까? 그런 기업인 봤습니까?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 1억을 줘도요, 장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박연차 회장이 돈을 주는 전으로 해서 베트남에 무려 50억 달러짜리 화력발전소를 2개 짓기로 사업자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500만 불이 들어오기 직전에 박연차 회장이 노건호 씨 데리고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노건호 씨를 데리고요. 자, 박연차 회장이 50억 달러짜리 발전소 2기를 지을 만큼 재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50억 달러면요 5조 5천억입니다. 박연차 회장은요 신발하고 뭐 옷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하고 거기에 한국에 처음에는 굴지에 재벌하고 완전히 같이 컨소시움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때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2007년 11월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서기장한테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연차 회장과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비즈니스 하는 친구입니까? 화력발전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화력발전소는요 50억 달러를 지어서 들어서 2개를 차례대로 짓고 나면 25년간에 걸쳐서 매년 25년간에 총 250억 달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챙겨서 어디 숨길 데가 한국에 갖다 놓으면 어렵다면 제 같으면 외국에 가서 이런 발전소를 지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자까지 따따블로 붙여서 매년 알짜배기 돈이 정부로부터 들어오는 걸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계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요 뭐 드러난 게 640만 달러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돈 때문에 자살할 만큼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의 이강철 씨 하는 횟집에서요 술이 떡이 되도록 같이 술도 마셔봤고 제가 민주당을 탈당할 때 당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삿대질까지 다방에서 하면서 대선 후보 때 둘이 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고작 640만 불 때문에 자살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나쁜 것은요 대한민국의 법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사를 착수했으면 뿌리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때 매듭을 지어놨더라면 노건호가 부친 육축이 추도식에 제삿날에 온 손님을 향해서 저렇게
한마디로 적반하장격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점에서 매우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우병으로 코나 몰리니까 수사 착수하는 척해서 겁줘가지고 다시는 입 벌리지 않고 달라들지 않겠다. 그러고 수사 몇 업죄 해주려고 했습니까? 수사를 했으면요, 자살을 하든 말든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듭을 짚고 나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211명이나 심야에 도둑질 하듯이 차수를 바꿔가지고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세월호 시행령하고 국회법 개정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머리 위에 올라 앉으려는 이런 쿠데타를 합니까? 이건 쿠데타입니다. 자, 지난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공천이 결정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전국구 뭐 지역구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 대강 30~4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배치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에 32명만 반대 기권하고 나머지 다 찬성했어요. 정치 도의적으로 보나 상권 분립의 원칙으로 보나 국회의원들이 이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르고 강제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박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앉혀서 부패 척결하면 여야의 각기 수십 명이 깜빵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깜빵에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라고 국민들이 다 느낄 만큼, 검찰도 느끼고 판사도 느낄 만큼 힘을 쫙 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국회법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황교안 총리 내정자도 낙마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들고 가서 재의결을 해야 될 건데, 이 재의결에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 청문회 와 국회 표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 대통령이 우리가 표결했는데 감히 거부권을 행사해? 황교안 씨 날려버리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뭘 먹어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2012년에 벌어진 노무현 대통령 자살 이후에 벌어진 13억 뭐 과천에 비닐하우스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현금으로 13억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딸 집 사는데 보태 쓰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검찰이 권양숙 씨를 불러서 출처가 어딘지 조사도 안 했습니다. 권양숙 씨 말만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임 중에 지인들이 모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재임 중에 13억을 지인한테 받으면 뇌물 아닙니까? 공장소 국어공무원이 130만 원만 받아보세요. 징역갑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법에 형평성에 위배되는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빵 훔친 사람은 깜빵에 징역 보내고 대통령 가족이라고 13억의 출처를 재임 중에 받았다고 자진 고백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의 법률이 법률입니까? 안 됩니다. 노무현 정권요, 이강재, 안희정, 이강철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신복들이 재임 중에 다 깜빵 갔습니다. 왜 재임 중에 깜빵 보냈을까요? 그때 보내버려야 나중에 크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일 중에 가장 잘못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요,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가지고 대한민국 온 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려서 집이 있는 분과 집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노무현은 입만 열면요,
우리 사회를 업사이드 다운을 시키겠다. 즉 상류층을 바닥으로 끌어들이고 바닥에 있는 서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동해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속아서 아직도 노사모라고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행정도시 세종시 1개, 혁신도시 12개, 기업도시 6개, 지식기반도시 8개, 경제자유구역 4곳 해가지고 전국에 98조의 돈을 풀고 건설부 산하의 부채를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00개도 안 되는 골프장 지으라고 장려해서 500개가 넘도록 지었습니다. 그렇게 토지를 개발하는 자금을 풀다 보니까 그 돈이 전부 버블 세븐이니 강남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던 사람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세나 월세난이 그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노무현 씨 가장 잘못한 부분은요, 바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성인 오락실 도박장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공식적인 도박장은 워커힐이라든지 오크우드라든지 이런 데밖에 없는데 강남에 정선에 있는 거기 말고 강원랜드 말고는 외국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권 사업체를 수십 개를 선정해주고 노무현 핵심 척건이 상품권 그리고 게임 개발하고 심지어 도박장 운영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온 장안에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서 1년에 도박을 해가 딴 칩을 상품권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돈 아닙니까? 3.1절에 같이 골프를 친 이해찬이 관련되는 업체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하던 모든 놈들이 다 상품권 업체를 했습니다. 1년에 30조씩 바꿔줬어요. 자, 성인 오락실에 가가지고 바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다 서민 아닙니까? 노가다 하다가 하루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조금 모은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다 말리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때 그거 단속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 그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바다 이야기라는 오락장, 거기에 상품권을 바꿔주는 거, 전방위로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노무현 씨 측근들이 했다고 알려졌는데 검찰이 아직 거기 수사도 착수 안 했습니다. 이것은요 실컷 해먹고 피해버린 겁니다. 국민행동본부에서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때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2009년 5월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노무현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을 때 장충체육관에서 노무현이 처벌하라고 또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노무현에 의해서 미국 스파이로 수사를 오랫동안 받고 그 후유증으로 신장이 나빠져서 신장 콩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연설을 좀 자청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수십만 명이 본 걸로 나와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반미, 친부, 더 나아가서 부패한 정권은 이 노무현을 기어코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시간 끌 게 아니라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시켰더라면 자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은 자살을 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족과 그 사람과 척건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받고 단죄되어서 역사에 교훈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상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비겁하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척결해야 되고요. 자기가 부패했으면 그냥 부패 척결하겠다고 이야기도 안 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망도 많이 했지만 기대하는 것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이나 언론이 얼마나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황교안 씨 청문회를 한다니까, 자, 정관예우로 16억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고 군대를 안 갔고 이런 황교안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전임 또 이한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려놓고 어떻게 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박근혜 정부 포스코 방산 자원 미리 수사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라. 그걸 사설에 맨날 쓰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 척결을 해야 된다면요, 대한민국 상류층에 장관이나 총리할 만한 사람 중에 부패 척결할 자격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깨끗해서 정관 노트로 보냈습니까? 역사는요, 내가 다소 부패하고 문제 있으면 내 문제가 터지면 내가 책임을 지더라도 내 앞에 있었던 일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의 부패가 조금씩이라도 극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깜빵에 갔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아들이 갔고, 그 다음에는 아들 3명이 갔고, 그 다음에는 따라서 형님 2명이 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부패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든 관계없이 부패 척결은 계속되고 철저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만이 부패를 척결하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들의 이야기는요, 좌파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도 말 안 합니다. 이 요즘 보수가 더 문제 있어요. 그러면 부패 척결을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프리카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겨우 이까지 왔는데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요 1930년대에 세계 5위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국가 디폴트니 뭐니 나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되는 데는요, 왜 저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만년에 있는 부패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 척결은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쉽지 않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패 척결과 사회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집중해서 지난 모든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가족들이라도 포함해서 깜빵에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나오는 대로. 자신의 측근들이 돈 받았으면 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부패 척결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에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부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폭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흔들어서 부패가 영원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패 척결에 여러분들의 이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